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눌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1년 3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고난일입니다.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보통 때 같으면 이때쯤에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연합예배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강고를 합니다. 부활주일 강고를 하고 부활주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만 지금 현재 이 말이 전하는 사람도 없고 알리는 그런 어떤 기관도 없어요. 공문도 안 옵니다. 작년에 12월 25일 성탄절이 성탄절 행사를 교회에서 못하는 그 여파가 지금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인류 역사도의 상황을 우리는 그대로 지금 보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2012년 마지막 저 밑에 지금 내려와 있는 이 부분에서 다시 반등해야 되는 이 상황을 지금 봅니다. 이 반등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다는 것 때문에 반등이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마지막 인류 종말 시대, 현재 자체에 표현되어진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이 2012년에 이걸 선포하고 2014년에 이걸 제작할 때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것을 감안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상황이 인류 전체에서 2012년은 위치가 어떤 위치냐? 이것이 노아 홍수,
노아 홍수의 지금 현재 상황이란 말이죠. 요 인류 역사대에서 우리가 이 비교, 이 기간에 있은 비교, 2012년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노아 홍수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지금 문재인의 통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문재인의 통치에서 나타나는 지금 여러 이 정황 자체는 대한민국에만 나타나는 상황이 아닌 전 세계 인류에게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인류 종말 시대에 지금 이 국가 단위에 보여주는 모델 형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2012년을 통해서 극점에서 다시 반등해야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를 지금 보여주는 문재인의 지금 현재 위치가 있다. 이 복음 통일로 나아가는 모델 어떤 시점으로서 뭘 봤냐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4일 날 지난주입니다. 2주 전에 미국 대통령이 평양 방문, 그래서 김정은을 만났다. 그래서 적어도 김정은과 트럼프가 합의안이 돼서 문재인이 이 복음 통일 나아가는 방향에서 첫 번째 안은 연방제 통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문재인은 연방제 통일을 아주 어쨌든 나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안을 가진 것이 휴전선에 지금 우리 군인들을 다 지금 철수시키고 해체시키고 지키고 전방을 지키고 있던 군대를 없애버렸다. 그럼 그거는 지금 물꼬를 열어놨기 때문에 북한군이 내려오는 그런 것 침투가 되면은 그러면 전쟁 상황이 되어서 자연히 미군이 주한미군이 지금 여기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지금 또 하나의 그 요소를 통해서 이 복음 통일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또 다른 안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에 대해서 관계되는 내용이 지금 요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려주려고 해요. 지금 요 너아라 TV에서 나오는 아버지 정체를 폭로한 나를 문재인은 처벌하라 라고 하는 윤을 스님의 그 대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1시간 46분인데 이 긴 내용을 제가 다른 못하고 한 1시간 정도에서 다른 건 하고 한 시간을 한 10분 20분 좀 여기 있는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이 건국 후에 다시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는 날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릴 텐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유익한 거짓말, 저 상대방을 위해서 좀 지나갑니다. 1시간대로 지나갑니다. 정확할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 김철수라는 분을 통해서 스님의 입을 막으려고 간접적으로 움직인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맞죠? 맞죠? 그 스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정확히 해주셨던 겁니다. 아까 반복하자면 스님의 증언이 맞다고 하는 걸 김철수라고 하는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다고 하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거고, 그 김철수라고 하는 분은 예정을 나누기 위해서 무용담을 공유하자고 나타난 게 아니고 스님이 입막음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맞죠? 그야 저 2월 23일 날 오고 나서 여태까지 전화 번호는 처음 올렸지.
다시 한 찾아봤어. 그래서 스님이 그 김철수라는 분한테 같이 나가서 우리가 증언하자는 제안을 하셨다면서요. 예, 근데 거부하신 거죠? 왜 거부했어요? 오케이. 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철수라고 하는 학도병 동료가 너무도 고맙습니다. 왜 고맙냐면 그분이 증언 중에서 결정적인 거 하나를 우리한테 흘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52년도에 아, 그렇게 해서 방공포로로 거제도에 수용돼 있던 문재인 아버지 문용영이를 네. 김철수라고 하는 분이 현역, 그분도 학도병을 끝내고 나서 현역 군인으로 입대를 해서 아, 그때 잡았던 인민군 장교기가 너무도 생생해서 거제도로 찾아갑니다. 아하, 휴가를 그때 그렇구나. 찾아가가지고 그 문용영이를 개인적으로 면담을 합니다. 이야. 놀라운 얘기죠. 그게, 따라서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52년도 그러니까 전쟁 중이네. 전쟁 중이죠. 야,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흥남 쳤을 때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새빨갛고도 새빨간 그 거짓말이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야. 50년도에 생포돼 가지고 거제도에 계속 쭈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방공 포로로. 그렇구나. 그 거제도에 있던 수용돼 있던 문영영이를 우리 스님의 학도병 동리 김철수가 가서 면담을 하고 왔다니까. 세상에. 그리고 이 스님이 이 말씀 안 하시는 걸 제가 하겠습니다. 그분의 증언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움직였어라고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네. 그때 문용영이를 내가 면담했던 거를 내가 일기 쓰는 습관이 있는데 일기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라고 윤원 스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이야. 맞죠? 그랬구나. 이거는 저는 근데 그분 지금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거죠. 그때 저 사찰로 찾아오신 데가 언제였었나요? 예? 그저 스님 계신 데 찾아온 데. 스님이 방송 나간 직후에 방송 나가고 나서 그럼 그때 언제였어요? 나중에 자주 있다가 그래요. 22일인가 그러니까 그때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3월입니다. 3월. 아니지. 3월 초, 2월 말. 그럼 뭐 한 달도 안 아니 돼. 이제 두 달. 2월 20일에 방송 나갔잖아. 네, 2월 16일 날. 어제 2월 16일 방송 예. 나갔잖아. 일주일 만에 왔네. 그때 일주일 만에 왔구나. 그러면 자, 2월 한 20여일쯤에 온 겁니다. 2일날이거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중에 여기 지금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문재인 아버지를 영천 전투에서 현장에서 체포한 그 당시에 학도병 스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체포를 할 때 혼자 체포한 거 아니야. 3명이 체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달 전에 스님이 그 뉴스타운에서 증언한 걸 보고 사실은 그 같이 학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따지려고 따지려고 왔다는 겁니다. 추가 따지려고 폭로하실 거에 두려워서 입막으로 오신 거죠. 입막으로. 예. 근데 그분의 이름이 김자, 철자, 숫자. 김철수. 아.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만큼 이제 확실해졌는데 우리 조수 교수님, 네. 교수님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혹시 고발장 안 들어왔어요? 저도 한테도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정강훈 목사만 감옥 넣어요? 교수님 저는 윤원 스님 포함해서 목사님 포함해서 저도 잠재적 깜빵 동기라고 봅니다. 근데 깜빵 그래서 너무 지금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근데 교수님은 깜빵 안 가요. 왜냐하면 왜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네. 제가 믿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허위 사실이면 분명코 지금 저를 명예훼손으로 집어넣으려고 눈이 빨갰을 겁니다. 저는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증거가 없었거든요. 증거가 없고. 내가 말할 때 그 예, 재판 중에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왜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네, 피고는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정황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정황 없는 사람은 명예훼손 맞죠? 그래서 네. 그러면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그 USB 넣는 거 있죠. 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재판부에서 청와대에서 그때 USB 내용을 재판부에 내라 그랬어요. 네, 못 내더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또 우리 변호인단들이 막 신청을 했는데 그걸 내라. 이거 정광훈 목사가 당신이 간첩이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USB에 있다 주장하니까 내라 그러는데 두 번째도 못 내더라고. 청와대에서. 못 내가지고 내가 무죄 석방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확실한 증인 어르신이 여기 계시고 그렇습니다. 증거물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확정하니까 사실 대신 저 친구들이 네. 저놈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못하지만 감정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저 흉악한 친구들이 조심하시고 예, 저한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렇습니다. 지금 청와대하고 심지어 국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박지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부심하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끌탕을 하고 있답니다. 저걸 어떻게 할까? 제가 이 내용을 어. 방송 계획을 예, 조중동에다 광고 접수를 했잖아요. 글쎄 말이죠. 했더니 조중동이 다른 광고는 다 받아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받아줬는데 네, 이거는 광고 못하겠다.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조중동이 광고 못하겠다 할 때는 반드시 위에서 국정원이든지 누구든지 저는 움직인다고 손을 봅니다. 썼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닙니까? 문재인도 침묵하고 조중동하고 종편하고 지상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꽁고먹은 소식으로 가자고 암묵적인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우석이나 아니면 윤월 스님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을 안 하겠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쟤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와 박지원이가 있는 국정원에 이 문제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끌탕을 하고 있고 역선전을 저한테 엄청 퍼붓고 있고 눈에 안 보이게 그다음에 댓글 공작 치사하게 정식으로 대응을 못하고 댓글 공작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장난치고 있고 제가 하는 방송은 100만 뷰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뭐 얘네들이 엄청나게 노란 딱지 붙이고 노출 자체를 차단합니다. 말도 안 돼. 1시간 만에 2, 3만이 보는데 그 다음에 24시간 지날 동안에 천이 안 넘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 다 쟤네들이 이 정식 대응을 못하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더러운 공작을 숨어서 하고 있다는 증거로 저는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이 숨을 곳은 없다고 봅니다. 이건 이미 국민적으로 공분이 일어나고 있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스님이 마침 또 한 번 증언하러 나오신 거는 문재인을 링에 올라오지 않는 비겁한 문재인에 대해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불효자라고 얘기한 거는 문재인으로서는 최악의 모욕을 당한 겁니다. 문재인이 저는 결심을 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스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자기의 자서전도 그렇게 썼고 미국 가서도 떠들듯 얘기를 우리 아버지는 흥남부두 철수 때 왔고 저는 그 태어났다 이런 말을 처음에 들으실 때 그때 속에서부터 저놈이 거짓말 하는 아니 거. 이제 군사를 배우지 않고 일반 이제 민간인인데 네. 이제 토래 신문할 때 넉 달이나 석 달인데 토래 신문은 하루 이상 안 해요. 거물급 아닌다고. 근데 문재인 아버지가 이제 상급 같으면 이제 초급장교야. 조국장교. 중급장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이제 자서전 운동에서 지 아버지가 이제 노무자 했다고 하는 것은 네. 그 이제 철조망 안에서 노무자를 한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아버지는 이제 노무자를 할 것으면 그건 틀림없이 그 이제 경비대에다가 이제 잘라서 아부한 거지. 그래가 그래서 노무자를 한 거지. 그러니까 저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노무자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백년왕도 가고 음, 이제 외출도 나가고 네. 그런 거지. 그러다가 이제 김하느라가 번쳐가 이제 안수는 거라고 얘기하고. 네. 그러면 교수님 네. 문재인이가 그 낙동강 전투에 오기 전에 네. 그 일본 시대 때 그 북한에서 네. 그가 함경도입니까? 네. 네. 거기서 뭘 했습니까? 자, 저는 윤월 스님이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윤월 스님이 문재인 아버지 생포를 증언한 거는 결정적인 물꼬를 트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2의 증언자 김인호 선생이 또 나옵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96세 되신 분인데 근데 국군 방첩대 출신입니다. 정식 군인이었던 거죠. 아. 그전에는 이북에서
반기밀성 반공산주의 운동을 펼쳐가지고 김일성한테 골석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위대한 영웅이죠. 해방 후에 바로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 그렇죠. 들어왔을 때. 아.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그 반기밀성 활동하고 테러 활동했다는 이유로 흥남교도소에 갇힙니다. 오. 갇혀있다 국군이 수복해오는 와중에 이분이 풀려나면서 방첩부대원으로 현지 입대를 하시는 겁니다. 이야, 그렇구나. 근데 이 스님이 뭐냐? 거기서 현지 입대해서 정식 우리 방첩대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그 보안사령부의 원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 경찰이죠. 정보사령부의 원조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중요한데 거기 그 김인호 선생이 받았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영이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윤월 스님이 경북 영천도에서 생포하기 직전에 흥남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김인호 선생이 다 증언을 해준 거예요. 이야. 저는 그래서 문재인의 아버지의 정체가 윤월 스님이 절반을 증언했다면 네. 김인호 선생이라고 하는 제2의 증언자가 나타나가지고 윤월 스님이 증언하지 못하는 나머지를 설명해 줬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흥남 지역 공산당의 핵심이었다. 이런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그때 흥남시청의 농업과장, 농업대장을 했던 거는 그냥 보직이 아니고 그때는 식량 배급권을 가진 겁니다. 아하. 식량 배급권은 공산주의 사회의 특수성이나 전시 때는 생사여탈권입니다. 아하. 이걸 가지고 있던 자, 농업과장이라고 하는 보직은 엄청났다는 거죠. 야. 근데 문재인이가 자서전에서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 입당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다. 그러나 그때 끝내 거부했다. 라고 썼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 개정했다는 거는 인정해요? 그건 인정하죠. 문재인이도. 농업과장 인정하는데 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농업과장, 농업계장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보직을 그때 생사여탈권의 다름 아닌 식량 배급권을 가진 보직을 공산당원 아닌 사람한테 준다?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지금 방증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이번에 윤월 스님한테 한 방 얻어맞고 김윤호 선생을 통해서 또 한 번 결정타를 얻어맞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해방 후에 김일성한테 6.25 전쟁 일어나기까지 네. 5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45년대 해방돼서 그렇습니다. 5년 동안에 북한에서 살다가 네. 6.25 때 넘어온 약 그게 뭐 한 13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많으면 200만으로 200만? 추산합니다. 네. 그분들이 그때 문재인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죠. 증언하신 분이. 그러니까 방첩대장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별 평양도 사람입니다. 아, 평안도 사람. 그러니까 뛰는 무대가 달랐습니다. 아. 달랐는데 공교롭게도 흥남교도소에서 이 수복됐을 때 네. 흥남교도소에서 풀려나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김인호라는 사람에 대한 위치, 윤월 스님의 그 위치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지금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전체 제가 들은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문재인의 아버지 그 문용영이라는 사람은 그 이미 6.25 사변이 일어날 즈음에서 이미 그 대한민국 방첩대에서 이 사람의 행적이 워낙에 악하니까 이 사람을 잡아라, 체포하라 하는 명령이 나올 정도로 이미 소문이 난 사람인데 지금 윤월 스님은 6.25 사변 이후로 학도병으로 있다가 여기 그 구미에 있는 전투 저쪽에 그 전투 그 말고 구미에서 학도병 요 전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경북 위에 요 무슨 전투지 아니 저쪽에 전투 있어. 그 전투에 있다가 영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래 영천에 내려가서 3명의 학도병이 마침 그 문용영이를 체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용이가 참
나는 자수하려고 그랬다 하면서 다른 북한군은 도망갔는데 자기는 장교로서 체포가 됐다. 체포한 3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죽었고 이미 작고를 했고 그 2사람이 현재 살아있는데 윤월선인가 김철수라는 사람이다. 근데 김철수라는 사람은 이미 문재인에 의한 그 조직에 이미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윤월선님이 이 광고를 하고 나니까, 방송을 하고 나니까 와서 방송하지 말라 하고 부탁을 한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 달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요 내용은 이제 여기서 접어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복음 통일이 3가지 길이 나옵니다. 복음 통일의 길이 하나는 이 연방제 통일을 해갖고 어쨌든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문재인의 그림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미군과 북한군의 남한에서의 전투 상황, 그래서 계엄령 상황이 보여지고, 또 하나가 있는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인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현재적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될 수 없는 북한군에서 아버지를 두고 있을 때 벌써 출생이 되어졌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자기 출생에 대한 비밀이 세 군데나 나요. 49년생, 52년생, 53년생 이런 식으로 활동한 문재인의 이 자체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그냥 묵인하고 받아줄 거냐, 묵인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반응이 날까, 요 과정이 있죠. 그래서 남북 복음 통일 진행은 3가지 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어떤 섭리라 보고 있고, 바로 이것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인권, 기독교 순교적 신앙인의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반응하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까 윤월선님의 그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학도병으로 가고 마침 방첩대에서 체포명령이 내린 그 사람을 영천에서 우연히 체포되어졌고,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부산에 외출 중에 외출을 하러 갔다가 이 사람을 맞닥뜨렸어. 자기도 군인이고 이 사람도 아까 그 제도에서 잠깐 외출한 그 재수 몸인데 그것을 맞닥뜨렸는데, 그 싸움이 일어난 판에 그 7살 정도 된 애가 옆에 있었는데, 그 싸움이니까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제인이 아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제인이 아빠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윤월선님이 지금 현재 이 문재인의 아버지를 체포한 내용을 지난달 2월 달에 나타냈고, 그 내용을 나타낸 걸 통해서 또 조우석이란 이 사람은 김인호라는 사람을 지금 현재 방첩대에서 활동한 내용을 지금 여기 폭로하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이 내용은 1시간 40분에 있었던 이 내용은요, 이 대한민국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볼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죠. 마치겠습니다.